지금도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 건강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피트니스 업계에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80에서 90년대에는 슬림한 몸매와 마른 체형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었고, 이를 위해 여성들은 유산소 위주의 운동에 집중했으며 근육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머신에 앉아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생존 전략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 유지, 당 대사, 호르몬 조절, 신체 기능 유지 등 다양한 생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근육량 감소는 곧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즉, 과거처럼 단순히 마른 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근육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덤벨은 더 이상 외형적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자원이며, 나이, 성별, 체형을 막론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장수와 생존에 영향을 주는 근육의 역할. 근육이 곧 수명이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리학자인 프랭크 푸스 박사는 노화와 사망률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근육량과 장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근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제공하는 힘과 신체 기능 유지 능력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데 쓰이는 조직이 아니라 낙상을 방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의 생체 역학을 최적화하는 복합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넘어지지 않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근육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프랭크 푸스 박사는 또한 심폐체력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심폐 능력이 낮은 사람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근력 운동이 단지 근육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순한 피트니스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과학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신체 건강 효과.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신 건강 증진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심폐 기능 향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만이 심폐 능력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중량을 들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근력 운동도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무산소성 고강도 운동은 심박수를 끌어올리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며 체내 산소 이용 효율을 높여 심폐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신진대사 개선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도 향상, 내장 지방 감소 등 대사 건강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줍니다. 셋째, 호르몬 균형 조절입니다.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 같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들은 근육 성장뿐 아니라 세포 회복, 에너지 대사, 노화 억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면역 기능 강화입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감염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력 증가입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건강 효과는 근력 운동이 단순한 체형 관리 수단이 아닌 현대인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라이프 스타일 요소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특히 운동을 통한 심리적 만족과 자기 효능감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촉진제가 됩니다. 근육 성장의 과학과 효율적인 운동 전략. 근육은 단순히 운동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에는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저항입니다. 근육은 외부 자극, 특히 중량이라는 저항에 의해 긴장을 형성하고, 이때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욱 두껍고 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근섬유의 초과 회복이라고 하며, 지속적이고 적절한 자극이 반복될 때 점진적인 근육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주 3회 전신 근력 운동, 한 부위당 3세트 8에서 12회 반복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트 수, 반복 횟수, 무게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루틴이나 고강도 프로그램을 따라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단순하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무게와 범위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또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 무게나 반복 횟수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결정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복입니다.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회복하는 동안 성장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영양, 휴식이 병행되지 않으면 훈련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식과 전략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대화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과 수면 및 기분 개선. 근력 운동이 수면의 질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와 정서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심장협회 AHA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23분 증가한 반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무려 40분이나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수행한 그룹에서는 수면 대기 시간, 즉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7분 단축되었으며 수면의 질과 깊이 역시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에너지 소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운동 후 느껴지는 기분 좋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작용인 셈이죠. 게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뿐 아니라 수면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수면을 유도하고 이 수면은 다시 근육 회복과 성장, 정신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은 단순한 체형 개선을 넘어서 일상에서의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회복력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우울감, 불면에 시달린다면 러닝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덤벨일지도 모릅니다. 뼈 건강, 자세 교정, 외모 개선. 근육이 건강의 핵심이라면 뼈는 그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지 근육뿐 아니라 뼈에도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하버드 헬스지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뼈를 자극해 새로운 조직 형성을 유도하며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바벨이나 덤벨 같은 중량 저항 운동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고 이때 근육이 붙은 부위에 뼈를 잡아당기거나 누르는 기계적 자극이 발생하면서 뼈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중장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등, 어깨, 코어를 포함한 자세, 관련 근육군을 강화하여 척추 정렬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거북목, 일자, 허리 등의 현대인 자세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서 두통, 요통,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의 중심축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외형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몸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 강한 코어와 등 근육은 자연스럽게 상체를 지지해주며 체형 자체를 시각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외모 변화보다도 자세 개선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보기 좋은 라인을 넘어 당당한 태도와 심리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을 예쁘게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뼈를 강화하고 몸의 축을 정렬하며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단점과 보완 전략. 근력 운동이 전신 건강에 이로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운동은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특정 관절과 근육의 과도한 부하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신의 유연성 감소, 관절 가동 범위 축소, 움직임의 비대칭성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어깨, 하체 위주의 웨이트 운동을 편중해서 할 경우 목이나 허리, 고관절 등에서 만성적인 긴장과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트레이닝, 즉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장하고 조절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애니멀 플로우와 같은 프로그램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제한된 동작 패턴을 보완하고 몸 전체의 협응력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애니멀 플로우는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면서 전신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유산소 운동과의 병행입니다. 많은 헬스인들이 유산소 운동이 근육을 갉아먹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근력 운동 직전에 고강도 유산소를 하면 간섭 효과로 인해 근육 성장 자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순서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웨이트 트레이닝을 장기적으로 효과 있게 지속하려면 단순히 중량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와 회복력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운동 강박의 경계.
근력 운동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과도해져 정신 건강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신체 이형성 장애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실제보다 왜소하거나 부족하게 인식하며 끊임없이 외모를 개선하려는 강박을 특징으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거울을 보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운동, 루틴과 식단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충분히 발달된 근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단백질 과다 섭취나 약물 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육체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피로와 불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의 이상적인 몸매 이미지와 비교하게 되면서 건강을 위한 운동이 외모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분명 강력한 성취감을 주지만 그 성취가 나를 긍정하는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운동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몸을 바꾸겠다는 목표 이전에 나는 왜 이걸 시작하려는가? 어떤 상태가 내게 건강한가? 에 대한 자기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기 돌봄의 수단이지 자기 처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이나 일기, 루틴 점검 등을 통해 자신의 운동 목적과 심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균형과 자기 인식 없이는 아무리 근육이 커져도 삶은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